부리니 턱! 최근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개인으로서 빌딩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좀 더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톱스타 A양의 강남 빌딩을 주제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톱스타 A양이 구매한 128억 원의 이 빌딩, 현재 수익률이 3.5%로 알려져 있어요. 임대료 수익만 3.5%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가 상승률을 최소한 3%는 될 것이다 라고 합쳐봐도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6.5% 이상이 매년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7년 후에 과연 이 빌딩이 어느 정도에 팔릴까요? 자, 이렇게 단순 계산해서 예상한 매매가 추정치 185억에서 현재 매입 금액 128억을 빼보면 양도 차익 57억 원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부터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개인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양도 차익 전부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7년 보유한 만큼 14%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차감하고 난 남은 금액인 49억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소득세율, 최고세율 몇 %죠? 45%죠?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만 21억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톱스타 A양의 세후순이익 어떻게 될까요? 양도차익 57억 원에서 21억의 양도소득세를 뺀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아직 개인지방 소득세가 남았죠? 여기 개인지방 소득세 4.5%를 추가로 빼줍니다. 결국 57억 원이나 더 비싸게 빌딩을 매각하고도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은 34억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궁금해져요. 그럼 만약에 톱스타 A양이 법인을 만들었더라면 그러면 세후순이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개인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율이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45%로 때린다고 했죠?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어때요? 200억을 안 넣으면 여전히 20%거든요. 단순히 세율만 넣고 보게 되면 법인을 만드는 게 누가 봐도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작년에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톱스타 A양이 법인으로서 지불해야 할 법인세는 사실 11억 2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 이상한 개념이 도입돼요. 개인, 유사, 법인, 간주라는 개념이죠. 이 새로 도입된 개념에 따르면 개인, 유사, 법인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초과 유보소득을 얻은 경우에 이를 바로 주주에게 배당했다고 보고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간주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인 배당 소득세라는 것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니까 10억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네요. 뭐랑 똑같죠? 우리 개정된 양도소득세율하고 똑같아요.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1인 법인, 1인 주주가 있는 법인이라면 결국 개인과 계산한 금액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이 법은 개인이 법인의 탈을 쓰고 혼자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데 그냥 법인으로서 법인세 혜택만 보겠다는 그 꼼수를 잡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우리가 주주가 많은 법인이면 되겠죠? 뭐 수백 명의 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 톱스타 A양이 사돈의 8촌까지 자기의 부모 형제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이렇게 해서 8명의 주주가 포함된 이 법인의 경우에 배당소득세는 8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톱스타 A양이 만약 1인 주주라면 배당소득세가 20.6억이니까 결국 양도소득세 개인으로서 부담을 21억과 큰 차이가 없게 되지만 만약에 8명의 주주가 있다면 좀 얘기가 다르죠? 57억이라는 양도차익에서 나중에 법인세율을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금액, 이익 인연금을 8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눈 금액이 배당 금액이 되는 거고 이 작아진 금액, 5억 얼마가 되는 이 배당 금액을 거기에 다시 배당소득세율을 곱하게 되니까 소득세율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과 법인 간의 빌딩 투자 시 차이가 뭐죠? 매입 시의 공제액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매각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아까 전에 살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매입 시 공제액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 톱스타 A양이 개인으로서 이 빌딩을 매입한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공제가 가능한 금액에는 용도 변경에 사용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용 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결국 건물의 수명 자체가 연장되는 효과를 가지는 금액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냉난방 시설, 그러니까 보일러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다든지 이런 금액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톱스타 A양이 구매한 이 빌딩의 경우에는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2017년 5월, 즉 그러니까 2021년 구매하기 이전이죠. 이전에 이미 리모델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에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미 있었다고 해요. 그럼 역시 공제가 안 되겠죠. 이러한 경우라면 톱스타 A양은 주주를 많이 들여서 법인을 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대신 법인의 경우에는 매입 당시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수선 유지비와 같은 사용하면서 드는 비용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서 법인세 전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또한 법률 비용 외에도 지급이자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사실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급이자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법인이라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지가 급등 지역에 건물을 샀다거나 아니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와 같이 당초에 법인으로서 투자를 해야 할 곳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 또 규제를 가합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추가 법인세 20%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빌딩을 투자하실 때에는 개인으로 투자할지 그리고 법인을 투자할지 단순히 양도소득세율과 그리고 법인세율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중에 포인트 뭐였죠? 첫 번째, 양도세율과 법인세율을 일단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과 1인 법인은 결국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주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매입 시 공제액을 개인일 때 법인일 때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빌딩을 투자할 때 법인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는 이 굵직굵직한 세 가지를 먼저 따져보시고 나머지 사항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으로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법인으로 빌딩을 투자할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알아봤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